이번 시간은 여기 용장성이거든요. 예, 천년간 4세기에서 14세기까지 외래인종의 한반도 통치가 끝나고 다시 이전으로 동아시아 인종 중심 통치 시대의 여명을 연 삼별초 봉기가 되겠습니다. 예, 저기는 홍보관이고 저기는 용장사고요. 예, 여기입니다. 예, 삼별초 봉기는 오늘날 조선과 대한민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 루트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루트가 기독교적이고 세계사적인 지지를 받는 건 아닙니다. 여기 A가 황궁이고 여기 F는 용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을 모토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한 축임은 부인할 수가 없죠. 옆에 보시는 거는 이제 우물이고요. 여기 왔었는데 그때는 혼자였거든요. 근데 동네에 그 개를 풀어놨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개가 저를 물어뜯으려고 하더라고요. 아우. 예, 주인은 좀 매놨으면 좋겠는데 개를 묶고 나야지 관리를 해야지. 개를 풀어놓으면은 끝까지 달려와서 물려고 해서. 예, 삼별초가 봉기했을 때 이들은 노비 문서를 포함한 각종 국가 기본 문서들을 소각합니다. 예, 1271년 몽골에 보낸 고려의 표문에 의하면 개경으로 출륙하는 주인들의 가산 정리를 위해 강화도에 돌아간 노비들을 삼별초가 모두 끌고 갔다고 하죠. 이들 노비의 상당수는 신분 해방 욕구에 의해서 스스로 삼별초에 합류했을 것입니다. 아예 여기 제초 작업을 했군요. 아우 좋네요.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여기는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옆에 홍보관도 있고. 예, 여러분 고려궁토 보시려면 파주 헤어먼지는 이제 별궁이고요. 예, 여기가 진짜 파주고 그 둘 중에선 여기가 진짜 예, 신분 해방 욕구에 의해서 스스로 삼별초에 합류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시 개경과 진도 지배 집단 간의 신분적 차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한민족 재해방 시기였죠. 격동기이기도 했고요. 가야 시대에 특히 남한의 경우 가야 시대 이후 한민족 자체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이 여말 선초는 동아시아 토착인종들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하플로 5 본격적 시대가 온 거죠. 중국은 원나라를 내쫓고 주원장이 명을 세웁니다. 한국은 개성왕씨를 없애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죠. 아, 이거 돌도 좀 더 이렇게 쌓아져 있네. 물론 이제 국호는 주원장에게서 받은 겁니다. 환영, 조선 둘 중에 골라달라고. 환영은 이제 환영은 이성계 고향이죠. 그래서 둘 중에 골라달라고 했는데 주원장이 조선을 찍었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이제 당풍을 더는 받지 않죠. 세국화하죠. 예, 히데요시도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등장하게 되고. 오늘날 한국 정치 좌파우파 친문 친박 기원은 정도전 정몽주에서 비롯되고 그것은 그간 신라 고려 황실로 인해 막혀있던 한나라 한사군 고구려 백제 가야 등의 재부활이었습니다. 예, 기자조선이 부활된 것이죠. 고려중기 이후에 소중화인식의 전개와 함께 기자조선의 설의 체계 과정은 서로 궤를 같이 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사학계는 단군신화를 실증적으로 부정하죠. 하지만 위만 전에 있었던 고조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조선이 최초인 거죠. 예, 위만 이전에 조선이 있었다.
예, 위만 이전에 조선이 있었다. 그러나 당군은 뻥이다. 이렇게 기자죠. 이씨 조선 근거가 되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은 그 사상을 더 발전시킵니다. 고려 때는 당군 사당이 없었는데 이 고려 때 없던 당군 사당을 이 기자 사당 옆에 중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선 사상을 더 세밀화 시킨 건데, 예, 다시 그 올드틱하게 돌아가야겠죠. 예, 기자까지만. 예. 기자까지만. 예, 당군으로 이제 조선의 독자성을 내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국한테 삐딱하게, 예, 중국을 전체를 따르지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조선의 독립성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당군이 뻥이니까 이제 그 뾰록 났으니까, 드러났으니까 기자입니다. 기자. 예, 기자는 소중화 보편성을 상징하죠. 해서 명은 조선의 원구단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선은 계기죠. 사실 조선의 예법을 보면 천자국 예법과 제후국 예법 사이에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존이 세종인이 하는 말도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거 충녀랑 뭐 이런 거 보세요. 예. 앞에 시호에 충자 쓰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원나라 밑에 고려가 들어가듯이 이제 같은 그 몽골 터키족끼리 원나라 밑에 고려가 그래 들어가듯이 이 명나라 밑에 조선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태종인이 세종인이 하는 묘도 사실 제후국은 사용하지 못하는 용어인데 조선은 멸망할 때까지 그걸 꿋꿋이 지킨다고요. 오늘날 한국의 선우씨, 기씨, 한씨, 그리고 이천서씨,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 기자를 조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죠. 사료적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려 때는 청주 한씨가 고조선 후예로 인정되었죠. 예. 그러니까 껍데기를 다 벗겨보면 선우씨 떨어지고 기씨 떨어지고 이천서씨도 다 이건 뭐야 이건, 그러면서 서신 당연히 떨어지고. 청주한 씨가 고조선 후예로 인정되어 기자에 대한 제사를 맡는 관직을 세습했는데, 조선 때는 이제 기자 제사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죠. 진도 용장성은 삼별초 대몽항쟁의 거점입니다. 삼별초는 이곳 용장성의 터를 잡은 후에 산성을 개축하고 성 안의 용장사를 궁궐로 삼는 등 건물을 짓고 왕을 황제로 칭합니다. 끝까지 고려의 그 자주성을,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그 투르키시 고려가 아니에요. 개경 고려가 아니라, 개경 정부가 아니라 이 서민 고려, 이제 한민족 고려, 예, 그 고려 중기의 무신 정권의 고려. 사실 그 승화호는 이용된 거죠. 강화도 천도도 이 최후가 끌고 간 겁니다. 예, 이거 돌도 잘 넣어져 있네. 이렇게 가지런하게. 예전에는 이런 식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우리 돌아가지 않았나? 예, 여기 보이시죠? 예, 궁터. 궁은 저기 가장 마지막 그거는 거기고, 여기는 중앙 건물이죠. 그러니까 고려궁은 이게 다다닥 오밀조밀 붙어 있어요. 보시면 조선 경복궁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예, 경복궁은 이제 평지에 그냥 건물이 그 전 이렇게 하나씩 그냥 이래 있잖아요. 경복궁 가보시면. 근데 이거는 꼭 무슨 요새화돼 있어.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뭉쳐 있고 상기석에 있습니다. 요새처럼, 포트레스처럼.
참 무인의 나라 고려 같네요. 예. 예, 진도 용장성은 삼별초의 대모왕정 거점. 삼별초는 용장성의 터를 잡고 산성을 개축하고 성한 용장사를 궁궐로 삼는 등 건물을 짓고 왕을 황제로 칭하죠. 호국의 흔적이 가득한 진도에서 명량대첩과 삼별초의 흔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라는 이미 무너졌는데 신라 부흥운동 이렇게 고려 때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인종은 다르거든. 인종은 다른데 한국의 고려를 선포한 거죠. 예. 그래서 호국의 흔적 가득한 진도에서 명량대첩과 삼별초 흔적을 만나게 됩니다. 동국여지 성남에는 여몽이 한가하던 삼별초가 강도에서 남하여 진도에 이르러 주위에 38,741자, 높이가 5자 이르는 용장성을 쌓고 오랑이라는 해상왕국을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기자조선의 후예죠. 고조선은 이성계의 이시조선과 김일성의 김씨조선보다 먼저 있던 조선이라 쓴 것이지 기자조선보다 오래된 조선이라고 고조선을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당연한 거죠. 이시조선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고조선이지, 예, 뭐 위만조선보다 더 오래됐다고, 기자조선보다 더 오래됐다고, 예, 그렇게 해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시왕조인 조선보다 고대에 있던 조선이라는 뜻으로 고조선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예, 조선은 무신정권, 예, 일본어로 치면 바쿠후에 기인하고, 이 점에서 70년대 박정희 또한 삼별초를 호국 항몽으로 받들죠. 저기 둘러가는 길은 저쪽에, 이게 중간에 막고 있죠. 여기. 저쪽 뒤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예. 이 사실 삼별초항쟁은 한국계대 외래계였어요. 여몽연합군 수뇌부는 죄다 외래계였어요. 고려 원종 동투르키스탄계, 그 다음에 김방경 유대계, 주이시 코리안, 그 다음에 징기스칸 아해 흔도 몽골, 그 다음에 그 통역관 중에 또 주이시 몽골이 있었겠죠. 그리고 홍다구, 그냥 코리안인데, 저스트 코리안인데 몽골로 귀한, 예. 고려는 몽골과 연합하여 진도의 삼별초를 공략합니다. 삼별초는 최후의 막부 세력이라는 점이 무신 정권에 기반한 이시조선과 70년대 군부 박정희의 근거적인 기원이 되죠. 이씨와 박씨 모두 이 삼별초 무신정권에서 기원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김씨도 삼별초 무신정권에 기원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준, 김통정, 삼별초 무신정권에 김이박 모두, 오늘날 대다수 김이박, 김씨는 역사성 없는 대다수, 역사성 있긴 했는데 그냥 뭐 동네 호족, 역사성 없는 대다수, 동네 유지, 역사성 없는 대다수. 그리고 이 신라왕실 김씨하고 딱 분간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씨하고 박씨는 이제 진짜 이씨 박씨, 오늘날 물론 그 박혁 것은 잘못됐고요. 예. 여기가 왕궁터입니다. 제일 꼭대기죠. 그래서 삼별초는 이 김이박 고려, 그러니까 이시조선 앞에 김씨가 있었다니까요. 김준, 김통정 있고,
그 다음에 이성계 이씨조선이 되는 거고, 이의민 이의방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고려에 붙어 있었지 이렇게 따로 독립정부까지 세울 생각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이박으로 하면 되겠네. 김준 김통정, 그 다음에 이성계, 그리고 박정희, 예, 이승만 박정희 김이박이를 이어오네. 예. 그러니까 삼별초가 또 하나의 고려를 세운 거예요. 예, 기존의 동투르키스탄계 황통의 왕씨고리가 아니라 서민 중심, 한민족 중심의 김씨 코리아로, 예,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씨 조선으로 이어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박정희 박씨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사와 맥이 닿게 된 것입니다. 서민 김씨. 사실 이 진도 천도는 그 기원이 김준에까지 이릅니다. 예, 김준이 이미 천도를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 그 동생의 반대로, 예, 무산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발단은 김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준에서 시작되어서 김통정으로 최종의 막을 내리죠. 오늘날 대다수 천만 인구 김씨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김준, 김통정이 되겠습니다. 고려말 이 전주 김씨 김태서, 김약선, 김경손을 시작으로 해서 광주 그러니까 그 외향, 엄마가 광주예요. 이 광주 사람 김준을 거쳐서 이 광산 김씨로 추정이 되고 있는 김통정으로 이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진짜 희소한, 그러니까 심지어 이들마저도, 예, 희소한, 예, 당시 그 구한말 때 선교사가 왔는데, 엘리자베스 쇼핑 왔는데 거의 다 성씨 쓴 사람이 그 10중 8구 거의가 성씨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마저도, 김준, 김통정마저도 이제 그 호남에 거의 없는, 예, 그러나 천민 서민 출신이지만 양반, 천민 서민 출신의 양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삼별초의 의의가 무엇이 있을까? 오늘날 현대 한국민족주의 우파좌파 모두의 기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 누구나 왕후장상 씨 없이 막부 집권자, 즉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 내각 책임제, 뭐 일본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아베나 이래 되겠죠. 영국으로 말하면 수상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천황의 기원 막 얘기하려면은 뭐 우리는 뭐 갑자기 뭐 조문 얘기하고, 근데 조문 자체도 별 그냥 의미 없죠. 한국은 뭐 동투르키스탄계 얘기해야 되나? 근데 내각제가 아니죠. 대통령제고. 물론 내각제보다도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고 더 그럴 것이겠죠. 예. 자주간 이것이 이제 삼별초 신정부의 의의입니다. 삼별초는 고려의 정통정부를 자임했습니다. 백성들의 의식이 깨우쳐진 겁니다. 이제 고려는 둘이 됐어요. 왕, 문인의 고려와, 그러니까 귀족, 문벌귀족 고려라고 해야 되나? 귀족 고려와 서민 고려,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강화도, 오늘날 남한의 정통성을 왕조적 시각에서 단절되지 않는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가 바로, 지금 여기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다 시작이 된 거예요. 강화도에는 뭐 3일밖에 없었으니까 신정부 선포하고 3일 만에 미리 움직임 봉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뭐 임시정부 선포하듯이 그런 식이고, 여기가 대한민국이라고요. 임시정부가 아니라 상하이 임시정부, 강화도 임시정부가 아니라 여기 진도, 여기가 대한민국 서울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 정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친문 친박의 기원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원을 계속 이제 단절되지 않은 기원으로 가야, 그러면 중간에 신라 고려 때문에 끊기잖아요. 계속 단절되지 않은 기원으로 그냥 연속적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도시로서의 역사 관점에서는
이곳이 최초가 되는 거죠. 삼별초는 고려의 정통 정보를 잠입했죠. 백성들의 의식은 깨우쳐졌고 고려는 둘이 됐고 그 시작은 강화도였지만 그 도시로서의 역사. 강화도가 임시 정부라면 진도는 이제 단독 수립 정부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된 거죠. 이거 어디로 가볼까? 하지만 여기가 최초인데 막상 그 유명한 유적지들에 비해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쓸쓸하고 휑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앉는 데까지 만들어 놨는데, 삼별초는 국민 자각의식의 산물입니다. 국민고려를 세운 거죠. 고려민국을 세운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려민국, 김성수, 김구 김성수 고려민국의 기원지가 여기가 되는 거죠. 진도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한반도 첫 수도가 고창이라는 말이 있죠. 저번에 고창고인도 갔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진도는 이어지는 계승민주 한국사의 첫 시작이죠. 고창에서 뭐 친미달에 어쩌고 그런, 여기는 이제 계승민주 한국사의 첫 시작 해서 강화도에서 진도를 이동은 어디까지나 천도로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으로 세웠다 그래버리면 상하이 임시정부가 죽잖아요.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서울로 이렇게 오듯이 뭐 한 거 뭐 있냐 그런데 강화도에서도 한 거 없어요. 그냥 3일간 있다가 일로 온 거예요. 하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안 보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천도가 된 겁니다. 군사적 방어상 문제 외에 이 고려의 정통 정보를 과시하기 위해서도 이 새로 지어지는 왕궁은 모양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시는 바로 용장성. 이 기와 같은 일을 모아두는 거. 용장성입니다. 이 성은 천도 이전에 이미 기본 설계와 작업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네요. 건축 양상은 개성 만월대를 영상시키는데 한 가지 큰 차이는 이 건물 방향이 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은 남향으로 지었는데 왜 남향으로 지었을까? 이게 이제 고려 초기에는, 전기에는 동향이었는데 이제 중기 이후에 남향이 되죠. 그리고 그게 조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디 가나 이 고려 유적은 이 날벌레와의 싸움이에요. 제초 작업을 열심히 해줘야 돼. 여기는 이제 유적지로 지정되어서 여기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항시 이제 뭐 정시 퇴근하긴 하지만 내버려진 고려 유적보다는 낫네요. 원래 여기 길바닥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죠.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여기 사실 되어 있었어요. 전 늦게 온 거고, 원래는 저렇게 흙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 건축 양상은 이제 만월대를 연상시키지만 한 가지 큰 차이는 북을 향하고 있다는 거. 건물은 남향으로 짓고 지형은 북향 사면. 근데 그 학자들도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보시면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거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는 거 3단으로 되어 있는 거. 이 고려 궁궐 그러니까 고려 특징이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조선화가에 다르죠.
성 중심부는 둘러싸인 산줄기에 의해 밖에서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 잘 안 보이죠? 싸고 있죠 지금. 둘러싸인 산줄기에 의해 밖에서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 특이한 지형이 위치합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산줄기 여기가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진도를 거점으로 한 삼별초 정부 수립은 삼별초 항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격상 반몽, 몽고를 몽고라 부르겠네. 반몽, 그 다음에 반개경 정부, 그리고 진도의 호응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게 삼별초 정부 수립. 진도 정부는 12세기 이래 지방에 만연되어 있던 이 민중봉기의 이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민중봉기를 개성했던 거죠. 고려는 이제 둘로 나뉘어졌어요. 친왕파, 백성파로 갈려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이제 왕박씨가 아니라 왕씨, 박씨가 된 거죠. 사실 왕박씨 그러면 그냥 그 전천년이죠. 한해녹식 전천년, 4년 남은 그런 식이고, 이제는 이것을 벗어나야죠. 이제 해외로 외국 코드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콘센트를 꼽으면은 왕씨, 박씨, 그렇죠. 저기 보이는 게 다리 같네요. 저 다리를 건너면 이제 진도로, 저기가 이제 그 진도대교, 뭐 벽파진도, 그러니까 저기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도 자체는 이 뒤쪽에 더 많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저쪽에 해안가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있는 거고, 왕박씨 후대 만들어진 말이죠. 그냥 왕씨죠. 오늘날 한국 좌파 우파 이분법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고려왕씨는. 아무튼 그 원종 대무인정권 사건은 드디어 4세기 신라 이래 천년 외래인 통치를 거부한, 유대계가 500년 통치하고 4세기에서 9세기까지, 그 다음에 10세기 초죠. 4세기 초에서 10세기 초까지, 길면 4세기 초, 또 늦으면 5세기부터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 4세기 초든 5세기 초든 간에 이 그 신라를 시작으로 치자면 외래 통치되니까, 그 4세기 초부터 이제 10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한 530년? 그 다음에 나머지 470년은 이제 고려가,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외래인이 통치하던, 고려는 이스턴 톡스 계열, 당을 너무 좋아했어. 당을 모방하고 개경도 당 장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부도 여기도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한 거죠. 이게 또 이제 새로운 과도기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곳이 바로 고려와 조선 사이의 과도기의 시작이 되는 거죠. 크게 신라와 조선 사이 과도기가 고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고려도 또 이제 중기로 봐야 되죠. 더 좁히면. 그리고 그 중기도 더 좁히면은 삼별초가 되죠. 그리고 삼별초도 더 좁히면은, 중기란다, 후기, 더 좁히면 삼별초가 되죠. 그리고 삼별초에서 더 좁히면 지금 여기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 이곳에서 신라 고려와 고려 조선은 갈리게 되는 거예요. 왕귀족 신라 고려, Jewish and Eastern Turks and 뭐 일부, 여기 어차피 한국이니까 한민족. 하지만 최고 위치는 이제 이스턴 툭스 하고 주이시하고 해먹다가, 이제 백성고려가 시작이 된 거야. 오늘날 대한민국, 붉은 물결, 레드 코리아, 막 뭐 신청강씨 나라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다 여기서, 이씨와 강씨, 여기서.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한국 민중들의 시작점이었던 데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초대 기독교 사관에서 보자면 4에서 14세기 첫 천년기가 끝나고 두 번째 천년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중 하나가 무신 정권이고 그중 하나가 진도 정권 수립이고 그런 것입니다. 본격적 여말 선초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원종과 무인 정권은 윈윈 대상이 아니라 제로섬 관계가 됩니다. 너 안 죽으면 내 죽는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윈윈 관계에서 제로섬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를 이렇게 의지하던, 원래 몽골 귀족 사이는 왕과 귀족 사이에 의지하던 관계였거든요. 서로 이렇게 균형과 견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방하던, 황제국을 표방하던, 심지어 당연히 안에서는 황제국하고 밖에서도 중국이 약할 때는 칭하던 그런 황제국 고려였는데, 이제 그런 밸런스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도기원을 올라가지만 안산 김씨까지도 갈 수 있어. 하지만은 본격적인 시작, 안산 김씨가 임시정부격이라면은 이제 실제 대한민국 이런 식은 이제 인주이 씨. 그래서 안산 김씨와 인주이 씨 때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망가져서 이제 이렇게 오늘날에 이렇게 된 거죠. 고구려 백제 가야 시대가 다시 온 거죠. 조선은 신고구려이자 신백제이자 신가야가 된 거죠. 신부여도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관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천년계를 둘로 나눠서, 다 그런 건 아닐 건데, 둘로 나눠서 이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첫 번째 천년기, 이제 14세기부터 이제 2300까지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2300부터 2700까지가 에스라 사서 400년 딱 되겠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천년기 시스템은 이제 토마스 브라이트맨에까지, 잉글랜드 청교도, 토마스 브라이트맨까지 시온주의자죠.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4세기부터 14세기가 이제 종교 시대. 종교 시대라면은 현재는 무종교 시대죠. 솔직히. 그냥 종교 시대, 뭐 유대교든 기독교든 이슬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런 거였다면, 뭐 불교도 그렇고 미륵불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다 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나주로 삼별초 폐망여인과 함께 현재 전라도 지명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